오늘 공부할 거는 미래를 좀 대비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한번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 뭐 이제 코스닥이 코스닥이 이렇게 21선에서 여기 부딪히고 내려오고 부딪히고 지금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여기 700 밑에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2020년도 2월달 3월달 이때는 아무거나 막 사라 그랬거든요. 아무거나 막 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2022년도 9월 27일이에요. 근데 이때하고는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질적으로. 이때는 돈을 푸는 단계였고 여기는 지금 회수하는 단계였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참 암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중국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일본이 있고 여기 이제 러시아가 이쪽에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미국이 있고. 봐보세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죠. 중국은 부양책을 쓰죠. 미국은 기준금리 계속 올리죠. 우리나라는 따라서 안 올리면 우리나라 난리 나죠. 그죠? 얘네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거 만들죠. 반도체 지원법 만들죠. 치포 만들죠. 전부 뺏어가는 형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우리나라가 IMF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말 자꾸 나오는 건 뭐냐면, 이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현재 취해 있는 포지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코스닥을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의 거래량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뭐 적당히 없어야지. 거래량이 없다라는 얘기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코인하고 뭐 미국 주식도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를 다 떠나가고 코스닥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충격파가 하나 터진다고 하면 5% 우리 코스닥 빠진다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제가 그러죠. 야, 비트코인이 오르네 오늘은. 어?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떠난 사람들이 또 이 기축통화라는 달러에 대한 불신이 또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뭐 그냥 비트코인이나 사면 되지.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뭐 한 4% 5% 이렇게 올랐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닥은 한 번은 분명히 충격은 올 수 있다. 충격은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공부하기 전에 여기를 한번 먼저 보고 하자고요. 이 코스닥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면 거리랑 많아 보이죠? 이렇게 요 밑에 여기 보시면 이거 보면 이거 거리랑 보면 많아 보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차트를 한번 줄여 볼게요. 줄여보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고점에서 빠지는 이 거래량, 이게 보이세요? 이게 거래량이 보면 5분의 1 토막이라니까요. 5분의 1 토막. 최고 거래량 대비하면 5분의 1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가 보면 상승 3파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상승 3파를 하고 그다음에 슈팅 한번 끝내면 불꽃 만들고 그냥 이렇게 죽잖아요. 이렇게 뭐 양지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들 하락 3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빠지는 하락 3파라, 그때 제가 이걸 설명을 이때 이렇게 했는데, 이건 하락 3파의 큰 충격 파동이 오면 이거는 그냥 죽는 거거든. 그냥 죽는 거. 이때 산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뭐 번 정도가 아니야. 좀 자금 크게 하는 사람들은 그때 4종목인가 5종목 한 사람들 대박 났어요 진짜.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도 보면 2020년도에 보면 거래량이 축소돼 있죠. 지금도 거래량이 죽어 있죠. 거의 비슷한 부분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요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C방세 포크레인 매매 기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권 16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포크레인 162페이지 책 한번 펴보세요. 이 C방세 포크레인 매매 기법이 뭐냐면 세계 경제는 이렇게 출렁거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V자로 파놓는 구간이 구덩이를 파듯이 포크레인이 와서 바가지로 뚝 파서 그냥 지나가는 자리다 무덤 자리를 만들어 놓는데, 이 무덤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도 있고 여기서 거지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신용, 미수, 스탁론, 핍스 뭐 이거 다 깨진 거야. 다. 마지막 장대연봉.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보면 한번 들어주죠. 또 빠지다가 들어주죠. 길게 떨어지죠. 이런 게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어딘지는 논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일랜드 갭이나 변형 아일랜드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수가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라고는 뭐 그냥 다 매일매일 시황을 제가 20개월을 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20개월이에요. 정확하게 20개월이면 거의 요 구간부터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구간부터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루도 안 빼놓고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복기를, 주식은, 코인은 복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냥 단언컨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산이 만들어지고 있죠. 산이 만들어지고 있고 241 이평선 어떻게 지지 나왔죠. 한 달, 두 달, 세 달. 241선 이평선 충돌하니까 이탈하니까 어떻게 급락이 나오죠. 또 481 이평선 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더 큰 파동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되돌림 파동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끌고 온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뒤로 나온 게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장 핵폭탄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0.75%씩 3번 연달아 올렸거든요. 10월 달에 안 올리더라도 11월, 12월 달에 0.5%, 0.75%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을 5연속 하고,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충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고민하는 게 저는 사실 10월, 11월, 12월 그냥 뭐 잘 지나가고 그러면 내년 한 2월, 1월달, 2월달부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선주를 좀 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충격 파동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먼저 빨리 와버린 거예요. 빨리 왔는데, 빨리 오면 종목이야 뭐 어떤 종목을 할지는 뭐 거의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맨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왕이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뭐 승부를 봐서 이렇게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공부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파동이 깊게 빠졌을 때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종목은 뭐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고 뭐 제가 알아서 종목을 할 테니까 그럴 때 진입하는 순서를 정말 잘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매도 미리 맞아보고 공부도 미리 해보고 그러면 그건 나쁘지 않잖아요. 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아니 오늘 미국 시장 무조건 오른다니까. 아니 뭐 오늘 미국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바뀔 게 뭐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한번 쭉 빠지면은 뭐 올랐다고 해서 다시 제자리가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자 봅시다. 자, 이 포크레인 매매 기법은 뭐냐면 예전에 거부터 제가 설명을 해 줄게요. 포크레인 매매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수의 하락으로 종목이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수의 하락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있고, 2번은 뭐냐면 물량 뺏기 할 때 아주 그냥 그 악질들, 악질 주포들이 할 때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는데, 이 밀어버릴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볼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선주들에서 많이 나올 텐데, 주포들이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있으면 이 A라는 회사에 그 실질적으로 주주가 누가 몇 주 갖고 있는 주주 열람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것 같다 7번, 안 할 것 같다 8번. 맞습니다. 합니다. 근데 그 주포들이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가를 그러니까 주주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무 회사나 가서 여기 주주 열람 좀 합시다 그러면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친놈이라 그러지. 서로 그냥 어떤 커넥션이 있다든지 무슨 뭐 지네들끼리의 뭐 신호가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물량이 썩은 물량들이 꽉 잠겨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뭐 50만 주라든지 뭐 A라는 사람이 어디 증권사에서 있었다, 이렇게 증권사에 이 주식이 갖고 있고 뭐 누구다. 그러니까 이런 물량을 뺐을 때가 주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수의 하락으로 인한 이 부분이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때 내려오는 거는 반대 매매의 물량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일단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정립, 이렇게. 네. 정립하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의 시장에서는 지금 코스닥이 내려오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물량 뺏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물량 뺏기가 아니고 지수의 하락에 의한 반대 매매지. 예.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까지는 이제 정리를 딱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이제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일단 여기부터 깔끔히 정리를 하고 책을 봅시다. 자, 16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권입니다. 4권 162페이지. 여기 보시면 160,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 예. 자, 보시면은 일단 165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30분봉, 예전에는 30분봉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뭐 하도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30분봉은 일단 뭐 좀 차후에 하도록 하고, 16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보시면 165페이지를 보면 바닥 따지기라고 지금 나와 있죠. 바닥 따지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바닥 따지기를, 주가가 급락이 나온 주가를 바로 올리면 어떻게 된다? 바로 매물이 나오니까 어떤 식이에요? 급락, 이렇게 하한가로 내려오는 종목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여기서 만드는데 바닥 따지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 보면 165페이지 보면 무조건 얘네들은 저점 사수를 하는 게 보이죠? 저점 사수. 근데 이게 2004년도 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공부하는 거예요. 응? 2004년도 거를 2022년도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매매법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서, 와, 거기서부터 시작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30일 이평선을 30분봉을 지금 해놨잖아요. 30분봉에 밑에 거리랑 1번, 2번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30분봉에서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어이구 씨 뭐야 이거. 30분봉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쪼개서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시면 9시부터 3시 30분까지 거래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3시까지 했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때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시 이렇게. 어느 구간 12시에서 1시에 들어왔냐, 10시에서 11시에 들어왔냐, 이때가 이제 대량의 거량이 30분 봉으로 보면 30분에 한 번씩 거래량을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집중적으로 어느 때에 들어왔냐 이거죠. 주포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거래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집중적으로 거래량을 이렇게 30분 봉 만듭니다. 만들고, 쉬고, 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쉬고,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쉬고, 이렇게 만들죠. 30분 봉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일봉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봉을 하나 세우고, 음봉 만들고, 봉을 만들고, 음봉 만들고, 봉을 세우고, 음봉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보면, 거래량이 많고, 이렇게 많아지고, 줄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30분 봉부터 시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망치 거래량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위아래 가격 조정을, 이거를 가격 조정을 위아래 조정을 만들고 기간을 끌고 가면서 이런 음봉의 조정의 구간까지 계산을 하니까 기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기간 조정까지 끝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 봉을 보는 이유. 응? 예, 그렇게 하시고, 내가 만약에 30분 봉에서 들어가서 거래량을 체크했는데 좀 수상적인 게 있다. 이렇게 뭐 매집 같은데 이렇게 뭐 양봉이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해갖고 음봉의 영망치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쪼개기로 들어가서 뭐 5분봉도 한번 보시고 더 쪼개고 3분봉 보고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1분봉으로 쪼개서 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1분봉 보실 때 이렇게 밑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이 음봉은 양봉으로 봐라. 매수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키포인트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찍어가면서 요 정도는 우리가 쭉 공부를 한 20개월 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아실 거라고 해서 그냥 제가 165페이지 보면서 넘어가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6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67페이지. 자, 167페이지 보면 지금도 많이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보시면 보통 5일선, 5일선하고 보통 11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음봉에서 이렇게 하고 벼랑간에 길게 음봉 빠지는 이런 경우가 나오죠.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 응? 이탈하는 경우일 때 여기 지금 167페이지에 2번 차트 4 밑에 보는 요 음봉인데 꼬리가 긴 걸 할 때는 무조건 어디로 들어가서 봐야 된다. 여기 요만큼 장중에 이만큼 폭락을 했다가 나온 거잖아요. 장중에 이게 5일선이든 이게 11선이든 이게 장중에 이런 모습에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장중에 밑꼬리를 저기 갔다 온 놈들 있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세력들끼리 물량을 어떤 놈이 집어당겼든지 아니면 뭐 반대매매 터져서 개 물량이 터져서 그냥 급하게 회수하는 경우 뭐 등등.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걸 보면 요런 거를 확인하려 그러면 30분 봉으로 들어가서 일단 체크. 그 다음에 뭐 3분봉, 1분봉 체크. 하나 더 좀 고수답게 하려 그러면 이날이 만약에 5월 6일이라고 칩시다. 5월 6일 날에 거래원 창구로 가서 요 매물을 찾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훅 하고 떨어졌을 때는 요날 가장 많이 매도된 창구, 뭐 거의 키움이 됐든 뭐 NH가 됐든 뭐 하나대투가 됐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물을 들어가서 보면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제 이쪽에 이제 현재가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이제 이날이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 만약에 삼성증권에서 매도가 여기 보시면 만약에 삼성에서 그랬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럼 삼성증권 하면
그냥 쉽게 그냥 여기 삼성증권 이렇게 이제 찾았으면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종목별 거래원 추이라고 있죠. 응? 종목별 거래원 추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종목이 얼마나 매수 매도를 했냐를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면 여기 삼성증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삼성증권이 나오면 이렇게 수량이 쭉 나오죠. 이렇게 삼성증권 그렇게 하셔갖고 이제 오늘 시간별로 이렇게 쭉 오늘 매수 매도 한 거 있거든요. 그럼 요 차트 누르면 오늘 샀다 팔았다 이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차트로 하기 싫은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일별 이렇게 보시면 일별 누르고 차트를 누르면 아 삼성에서 뭐 8월 25일 날 때리고 다시 조금씩 사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찾든지, 응?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요 정도까지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할 줄 안다 그러면 대박이죠. 그래서 이제 창구까지 한 번씩 할 수 있는 실력까지 된다 그러면 참 좋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167페이지 한번 봐봐요. 167페이지를 보면 (167페이지에) 여기 5일선이든 11선이든 밑골이 나오면 창구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 30분봉으로 들어가서 보고 3분봉, 1분봉 와서 체크, 요 정도까지만 해도 뭐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최고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16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69페이지.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 169페이지를 잘 봐야 되는데 169페이지를 보면 차트가 이렇게 가서 실질적으로 음봉이 만들어지고 음봉에서 밑꼬리를 이렇게 달아놓은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양봉을. 여기 보시면 요게 음봉, 요게 음봉, 여기 양봉. 그죠? 이런 모습이 요번에 지수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만들어진 게 뭐예요? 무슨 갭이 생겼어요? 169페이지 차트 5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지고 있죠. 얘는 그냥 변형 아일랜드 갭이 아니고 그냥 아일랜드 갭이 맞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매매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침에 뭐 하려고 그랬냐면 카나리아 바이오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제가 뭐 이런 거 뭐 거짓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괜히 또 뭐 초보자들 따라와서 뭐 어쩌니 저쩌니 할 소리 들어서 그냥 말 안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빠지는 구간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변형 아일랜드 나오고 있죠. 이게 뭐 상한가에 가든 말든 이런 것들은 그냥 갖다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가 몇 시에 들어갔냐 이런 건데,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일단 이쪽에 한번 봅시다. 169페이지 먼저 한번 봐요. 169페이지를 보면 169페이지에 차트 5를 보고 저런 구간이 지금 나오는 구간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코스닥 지수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저 구간이. 그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경우, 현금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현금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두 가지 경우는 꼭 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못 찌르잖아요. 다신 기회가 또 안 와. 그래서 그때를 좀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루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루에 그냥 너무 일일비가 너무 큰 거야. 오르면 기분 좋고 빠지면 우울하고 이런 게 너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쭉 카톡에서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야, 그때까지 우리 아침 매매 잘하고, 그게 돈이 뭐 1,000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아침에 잘하고
좀 쉬고 시장 보고 또 뭐 또 종가에 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또 해보고 또 아니면 또 시장 상황 보고 지금의 고통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90억 인구가 다 같이 겪는 일이에요. 그냥 나만 괴로운 게 아니란 얘기지. 근데 막 이럴 때 보면 막 힘들어요. 뭐 어떻게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차트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바닥인데 여기서 그 포크레인 기법으로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종목들 무조건 빠져요. 주포들이 손을 안 대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져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난 여기서 살 거야 씨, 나 여기 최저점이라고 생각해. 난 여기서 살 거야 라는 게 그게 쉽냐고요. 우리가 신이야? 여기서 꼭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좀 올라가면 여기서 올라가면 아유 뭐 올라서 못 사는 거야. 요거 닥쳤던 개. 여기 이제 돌파해서 가면 여기서 사갖고 저 물려갖고 내가 사면 꼭지요. 내가 팔면 저점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169페이지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범범님 봐봐요. 시궁창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시궁창으로 갈 이유이 별로 없어. 벌써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제가 여기 코스닥 지수 여기 오면서도 한번 봐보세요. 코스닥 지수 여기 여태까지 이렇게 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손이 얼마나 근질근질 했겠어요. 그죠? 근질근질. 그런데도 제가 여기 신호 준 게 이거 한 번, 두 번, 여기 755, 이거 세 번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이 폭락 때도 아침 매매하고 끝냅시다 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30% 한번 질러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때도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이렇게 빠지는데도 별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빠지는 거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이거지. 근데 그 기회를 이게 내일이다 모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니 글로벌 시장 움직이는 거 보고 원달러 환율 보고 영국 파운드와도 보고 달러 인덱스도 보고 뭐 빅스 지수도 보고 뭐 시장에 나돌아다니는 뉴스 같은 거 다 체크하고 좀 시장을 약간은 멀리서 보면서 지금 하는 우리 매매 스타일대로 가면서 왜냐하면 여기서 깊게 빠지는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깊게 빠지는데 거래량이 없이 그냥 쭉쭉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 매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양봉 하나 만들 거려 아마. 여기 보시면 코스닥에서 보시면 왜냐하면 여기서 이격이 너무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21선하고 이게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가격의 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거 올려놓을 수 있죠. 이렇게 코스닥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막 흥분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코스닥에서 여기까지만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치면 가격이 원래 여기 있던 주식의 가격이 여기까지 올 것 같아? 안 와. 왜냐면 쭉 빠진 주식 있잖아요. 주포들 없는 주식들은 쭉 빠지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1000원이면 이게 500원 되잖아요. 그럼 다시 지수가 올라오면 얘 500원이 1000원 되어 있어야 되잖아. 안 된다니까? 얘는 600원이야.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응? 야, 네가 1000원인데 지수가 빠져서 500원이 됐어. 근데 다시 지수가 그 자리까지 오면 너 500원이면 1000원이 돼야 되는데 얘는 600원이야. 그러니까 얘는 다 죽은 주식인 거야. 이런 경우 여러분 많이 봤죠? 나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봤다. 7번. 아니 희한하게 내가 보유한 종목은 빠질 때는 2배로 빠지고 올라올 때 보면 안 올라와. 그냥 조금 올라와. 아마 다 누구나가 공감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 아니 그렇다니까 진짜. 그래갖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바보 같아 바보. 너 모질한 놈이냐 너? 너 왜 너는 빠질 때 2배로 빠지고 올라올 때는 조금 올라오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에 따라서 틀려지고 이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다고 해도 종목들이
원래 이 가격에 있던 게 여기까지는 안 온다니까. 자, 그래서 171페이지 한번 봅시다. 171페이지. 자, 171페이지 보면 주식 급등하는 게 보이죠? 예. 자,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결론을 내는데, 우리가 미리 대비는 한 번쯤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비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들어오는 이런 이격 매매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큰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우리가 그 금액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빠이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응? 예, 강연회 때도 얘기했지만 하방이 너무 많이 열려 있다. 응?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번 고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좀 인내를 좀 하면서 인내를 하면서 만약에 구간에서 이런 구간이 돌아온다라고 하든지 뭐가 되면 신호하지 말라고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무조건 담을 종목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슨 종목을 담아야 된다? 이때는 대선주를 담아야 돼요. 대선주를 담아야 돼, 무조건. 그거가 만약에 나중에 종목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담았는데 그게 다음날 안 가더라도 갖고 있어야 돼. 어차피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가격적 메리트라는 게 있어요. 응? 가격적 메리트라는 게 있어서 주가 지수가 이만큼 돼 있으면 모든 종목들이 하방에 내려와 있으면 이 가격대 갖고 있으면 요거만 갖고 있어도 먹고 살아. 응?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미리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들어갑시다 이러면 얘기하기 여러분들도 요만큼 트레이딩이 됐으니까 매매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좀 있으면 총선도 있고 다 맞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하지 마요. 이제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저점이다 이런 거는 이거는 정말 신이나 알 수 있는 뭐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데 조금 만약에 이런 갭으로 날라오는 요 케이스 있죠. 요 케이스 아까 우리 좀 아까 공부를 해봤잖아요. 포크레인 매매 기법에서 자 급락해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못 들어갔다고 치자고, 에? 못 들어갔다고 들어가도 치더라도 이게 갭으로 날아갈 때 이제 이 갭으로 날아갔잖아요, 여기요. 보이세요? 갭으로 날아간 거? 다시. 갭으로 날아간 거 보여요? 응? 이때가 되면 또 포크레인 매매 기법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이때가 되면 또 뭐라 그러냐면 너무 또 올라서 못 산다 그런다고. 응?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를 믿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종목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종목 분석하는 코너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하고 뭐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조금 늦게 보더라도 만약에 늦게 들어갔는데 자 들어갑시다 라고 하면 자신 있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아니 모든 사람이 여기 바닥에서 여기서만 살라고 하면 응? 바닥에서만 살라고 그러고 여기서만 살라고 그러면 이게 다 돼요? 그래서 포크레인 매매 기법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런 하락이 나오더라도 자 반등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갭으로 뛰어간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뛰어가는 종목 오히려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이런 종목을 사야지 오히려 반대로 아까 후장박어조팜 이런 거 있잖아요. 후장팜 있잖아요. 후장팜이라든지 저런 주식을 갖다가 잘못해서 샀다? 이건 치질이지. 응? 치질 수술해야 돼. 치줄. 다 꼬매야 돼. 터져서. 아시겠죠?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런 구간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딱 보다가 응? 제가 미리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우리가 이제 매매하다가 보면 좀 어려워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응? 그럴 때는
지수가 급락이 내려온다 그러면 오늘 얘기한 포크레인 C방세 포크레인 매매 기법 이걸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딱 갖고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딱 갖고 있으면 그리고 딱 마음속으로 준비를 다 하라는 이게 반복의 연습으로 얘기해놔야 나중에 제가 들어갑시다 그러면 자신있게 빵 이렇게 들어가지. 이거 안 배우면 못 들어간다니까. 뭐 괜히 물릴까봐 못 들어가요. 아유 또 빠지면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그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자꾸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쇠뇌교육이에요. 쇠뇌교육. 계속 이 얘기만 하잖아요. 1시간째.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셔야 됩니다. 신호 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사세요 그럼 못해. 겁나서요. 좀만 빠지면 해볼게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 심장이 새 가슴이라 너무 두려워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오늘 조금 사고 내일 많이 사면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응? 별놈 사람들 다 있죠. 또 내일 되면 모레 사볼게요. 이런 사람들 뭐 대한민국에 꽉 차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봄빛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또 그냥 그런 사람들이 또 고점에서는 잘 사.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